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 탱크를 조명하면서 세계 최고의 4세대 전차 배치가 임박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CTV는 지난 9일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에 대한 기획물의 일부로 최신 주력 전차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첨단 무기를 소개하는 해당 방송에서 미래지상 최강자라는 자막까지 달면서 자랑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말하는 4세대 탱크는 전부 다 천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은 이 탱크가 고기동성, 스텔스 기능,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전차의 스펙이나 성능에 대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이 현재 마음이 조급한 건 알겠는데 배치가 임박했다면서 어느 정도 살짝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4세대 전차를 만들었다. 우리 전차가 세계 최고다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현재 인민해방군의 가장 발전된 주력 전차는 99형과 99A형입니다. 99식과 개량형의 양산 수량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99형은 2001년에 배치에 들어갔으며 지난 20년간 1200대 이상이 만들어졌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포탑과 차체가 개량된 99A식이 배치되고 있는데요. 전차 하나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는 중국이 만든 99식 전차는 중동을 통해 소련의 T-72를 들여와 많은 것을 보고 베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T-72의 파생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련의 전차를 기반으로 제작해 무난한 기동력과 무난한 공격력,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한국의 전차와 비교해본다면 K1A1 전차 정도의 3세대 전차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전차가 보여준 대외적인 모습에서는 바퀴가 빠지거나 달리면서 포탄 발사를 못하거나 내부에서 포탄이 터져버리는 등 각종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중국이 4세대 전차라고 자랑하며 보도한 전차는 실제로는 3.5세대 정도이거나 그보다도 못한 전차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주력 전차 자체도 중국의 자체적인 기술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4세대 전차인 K3 전차 설계도를 공개하면서 많은 군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공개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무기가 전차입니다. 러시아군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미사일이 전차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차 무용론이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전차를 적극 활용하고 러시아군 전차가 현대전을 제대로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전차 무용론은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냉전 이후 기술적 발전이 정체됐던 상황에서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등의 위협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이 전차 개발 또는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세계 각국의 지상군 장비 생산 업체들은 신형 전차 또는 기존 전차의 성능 개량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차 무용론이 사그라들긴 했으나 제블린과 엔로우 등 대전차 무기가 전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드론이 소리 없이 적 전차 위에 나타나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전장의 왕이라고 불리던 전차의 위용을 무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폭의 성능 개량이나 수명 연장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 적용을 통해 신형 전차를 선보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K2와 같은 3.5세대 전차는 3세대 전차의 스펙에 통합적인 전장관리 능력이 들어가면서 3.5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K2를 비롯해 미국의 M1A2, 영국의 챌린저2, 독일의 레오파르트 2A6, 프랑스의 르클레르, 러시아의 T-90A 전차 등이 대표적인 3.5세대 전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K2 전차는 이미 일부 매체에서 4세대 전차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밀리터리워치 매거진은 현대 로템이 생산하는 K2 흑표는 4세대 전차에 가까우며 장기간의 생산 중단과 저율 생산에도 실전 배치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차로 간주되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는 최첨단 복합장갑, 폭발 혹은 빅폭발 반응장갑 기술을 결합했으며 밀리미터팔 레이더는 미사일 접근 경고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고 전차 탑재 컴퓨터가 날아오는 발사체를 삼각 측량해 연막탄을 발사하도록 한다. 또한 측면 바람 감지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강력한 열영상 카메라 등 K2의 강력한 센서들은
9.8km 전방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량 배치된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와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T-14 아르마타를 4세대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는 거의 상상 속의 전차로 한국의 K2 전차에 안 될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 러시아 칼럼에서도 K2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러시아 매체 라이프는 본인들의 T-14 아르마타와 한국의 K2 전차를 조명하며 한국이 러시아를 위협할 전도 유명한 전차를 개발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K2 흑표 전차가 오랜 세월 북유럽 나토군에서 사용되어 온 레오파르트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긴장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T-14 생산도 약 2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제조사의 횡령 사건 등 양산이 지연되고 있어 실전 배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에 빠르게 배치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은 대한민국 방위산업계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2 전차를 생산하는 한국은 4세대 전차에 가까운 전차 말고 이제 진정한 4세대 전차를 준비 중인데요. 현대로템이 세계 정상급 성능을 지닌 K2 전차를 앞세워 지상 무기체계 선도 기업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를 압도할 진정한 4세대 K3 설계도가 일부 공개된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에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최근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K3 전차 협력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고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K3 차세대 전차 사업의 전모가 밝혀진 것인데요. 폴란드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K3 전차 도입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협력이 확실하다면 다른 모든 경쟁 전차를 압도할 만한 괴물 스펙의 전차가 한국의 손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계약처럼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의 방산 계약을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따라 20조에서 많게는 40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무기가 유럽으로 수출될 전망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K2 전차입니다. 종주국인 한국이 도입한 물량보다 3배에 가까운 숫자인 1000대를 폴란드가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 K2 전차를 일부 변형한 모델 180대를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로 결정지으며 한국 K2 전차의 수준이 유럽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차 무용론이 무색하듯 한국의 K2 전차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전차 무용론을 대두시켰지만 역설적으로 최신식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을 잘 드러낸 전쟁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를 수입한 것도 이런 이유였었습니다. 혈맥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무기를 구입한 폴란드. 그런데 알고 보니 폴란드의 무기 쇼핑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는데요. 향후 도입될 K3 전차 사업에도 폴란드가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폴란드군이 현재 도입할 예정인 K2 개량형 K2PL도 폴란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육군 소속 크리스토프 푸아텍은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K2PL을 한국과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K3 전차 개발까지 한국과 폴란드가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사 관계자 입에서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K3 전차 공동 개발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본인들이 K2 전차를 운용하며 생긴 데이터를 한국에 제공하면서 한국의 전차 기술 개발에 폴란드도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22에서 K3 전차가 등장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또 대략적인 개발 방향까지 발표되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120mm 활강포가 전열 화학포로 변경될 예정이었는데요. 음속의 5배에 달하는 속도로 발사되는 전열 화학포는 기존 재래식 포탄에 익숙한 병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격을 가하는 포탄에 휩싸이면 상대방 전차는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뇌관 및 장약의 연소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포탄을 발사하는 구조로 기존 화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주포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변화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미래전쟁의 핵심인 무인화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K9 자주포와 여러 기갑 전력을 통해 무인화 가능성과 데이터를 확보해둔 상황인데요. K2 전차 역시 무인화를 염두에 개발을 진행했으나 여러 제반사항 때문에 유인 전차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발전한 지금 K3 전차는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 장전 시스템 대신 새로운 장전 시스템을 사용해 원거리에서 조작이 가능한 전차 개발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또 K3 후미에는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포탄과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MLRS 개념을 전차에 도입한 것입니다. 또 기존의 파워팩을 버리고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 역시 다른 전차에 비해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력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 장치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4세대 전차의 기본인 스텔스 기능은 물론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K3가 이 계획대로만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미래전의 요소를 전차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이렇게 많은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압축할 전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폴란드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폴란드는 한국과 K3 도입까지도 내다보는 사이로 발전한 것입니다. 한때 미군에서 퇴역하는 전차인 M48 패튼 전차를 쓰던 대한민국이 이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K3 전차를 자체 개발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죠. 최근 복잡해진 국제정세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려는 열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K3가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다른 국가의 전차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유일한 약점인 전투 데이터를 폴란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설계상의 어려움 역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경쟁에서도 한국의 K3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국가의 긴밀한 군사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길 바라며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